서브 이슈입니다. 해외 주식 100조 시대 앞으로의 방향은 해외 주식 투자 100조 원 시대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4일 한국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은 889억 5,010만 달러 약 101조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7월 말 현재입니다. 2019년 150조 원이었으니까 1년 반 만에 2배가 넘은 셈입니다. 즉 해외 주식 투자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미국 성장주가 상장된 나스닥 주식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꿈의 주식으로 분류됐던 테슬라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성장주의 20조 원 가량을 계좌에 담고 있다. 주로 이제 담은 주식은 미국의 빅테크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이 담은 순서로는 아직도 테슬라가 아직 많고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은 이제 해외로 공장을 옮겨가서 해외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인건비 상승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도 앞으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추세가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번 옮긴 공장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한국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꼬셔서 오긴 왔지만 속았다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그리 많이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해외 직접 투자가 늘었습니다. 한국도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해 벌어들여오는 돈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여오는 돈보다 훨씬 큽니다. 일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방식이 크게 변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상품을 팔아서 무역 흑자 대신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에서 돈벌이가 중심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2016년 무역 흑자 규모는 40% 수준에 그친 대신 기업이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은 급증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을 해외 재투자에 벌어들인 수익이 사상 최고였다라는 것이죠. 현재 일본은 엔고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공장은 인건비가 싼 해외, 주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죠.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데 나가서 미국이나 EU 등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러나 해외 투자로 인해 벌어들이는 돈, 배당금이나 투자 수익 같은 경우는 갈수록 커집니다. 게다가 수입해야 할 석유라든가 뭐 이런 화석연료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들은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엔화가 싼 것보다는 비싼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엔고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일본에서는 즉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하는 물가가 비싸져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엔고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러면 한국도 앞으로 환율 정책을 달리할까라는 것이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수입으로 인한 적자보다 수출에 의한 흑자가 더 크니까 앞으로도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외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공장을 옮기고 국내에서 수출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해외 자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본과 같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면 정책 당국이 싼 원화보다는 비싼 원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죠. 마치 일본처럼.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확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엔고에 수출 기업이나 개인이 적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엔고이니까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해외에서 수출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게다가 개인도 엔고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고착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엔고가 30년 이상 지속된 결과 엔고에 맞게 일본 경제가 적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미국은 비싼 달러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한국의 수출을 통해 무역 흑자가 많으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비싼 원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미국의 달러가 비싸야 한국의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습니다. 사실 비싼 돈은 국민이 좋은 것이죠. 당연히 미국 국민이 좋은 것입니다. 비싼 달러는 수입이 쉽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 달러는 윤전기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너리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런 비싼 달러 정책을 미국이 버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싼 달러 정책을 지속할 것이고 한국은 미국 달러보다 원화가 더 싸져야 하니 지속적으로 달러 원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달러 원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한국의 원화는 일본의 엔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는 달러와 유로와 파운드처럼 기축통화입니다. 따라서 위기에는 일본의 엔화를 살려고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이런 위기에서는 해외에서 돈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화는 일본의 엔화에 비하면 해외에서는 휴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이럴 때는 뭐 2,000원까지도 가고 1,600원까지도 간 것이죠. 따라서 원화가 비싸지는 것은 원화를 찾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위기에 빠지면 원화는 싸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화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원자재를 살 수도 없고요. 석유를 사올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쓰이는 원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좋을 때 미국의 달러가 싸졌을 때 그때나 가끔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환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좋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달러는 국제적인 수요가 차고도 넘칩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수요도 없고 필요도 없는 원화가 비싸지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 손해는 누가 보는가? 한국의 개인이 봅니다.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있고요. 석유도 원자재도 공산품도 명품도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으니 한국에 사는 개인은 손해입니다. 해외 투자를 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한 이들보다 국내 투자한 이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간파한 스마트한 개인들은 해외 투자를 합니다. 100조 원 시대가 열린 게 그냥 열린 게 아니죠. 1997년 IMF 위기 때 달러 원 환율은 7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150원이니까 25년 만에 거의 50%가 뛴 것이죠. 앞으로도 25년 이후 최소한 50%가 뛸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이며 갑자기 한국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우량한 투자를 통해서 가격 상승과 배당금 등을 챙기고 환율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 앞으로 더블로 부자 된다라는 것입니다.